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트혈관의 노환규입니다. 네, 송승준 원장입니다. 네, 황유아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 호구되지 않는 법, 좀 다소 도전적입니다. 하지정맥류와 관련된 과잉진료, 과소진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하지정맥류 이 분야는 정말로 다른 진료 분야보다도 특히나 과잉진료와 과소진료가 많은 진료 분야입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자동차 고장 났을 때, 그러니까 고장 났다기보다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카센터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나 그냥 뭐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닥터 쇼핑도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 이 분야는 어떤 면에서는 닥터 쇼핑이 좀 필요하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지정맥류는 이제 혈관이 부풀어 있는 정맥 부전의 이제 증상 중에 한 상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병명은 정맥 부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료실에서 흔히 듣는 말이죠. 여기서는 정맥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대학병원에 갔더니 정맥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한테 문제가 있다 그랬느냐라고 따지는 환자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미 치료했는데 저는 증상이 하나도 안 좋아졌고 오히려 계속 무거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런 고통 이야기도 저희는 좀 꽤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는 과소진료와 또 과잉진료가 어느 정도 이제 존재를 할 수밖에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적절한 비가 내릴 때 적절한 크기의 우산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비용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정말 머리만 가릴 수 있는 우산을 쓰고 있는 거는 뭐 다른 곳에 비를 다 맞을 수 있고 저런 치료를 받는다면 내가 원하는 증상 개선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잉진료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큰 파라솔을 쓰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비는 맞지 않겠지만 저만큼의 이제 비용과 그만큼 이제 드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게 환자분께 가장 이득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금방 그 그림은 우리 송 원장님이 그린 그림을 제가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요. 꼭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이 저 그림만 보면 우리가 과잉진료 받으면 그만큼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적어도 비는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과잉진료는 환자 몸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멀쩡한 혈관을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죠, 사실. 그러면 과소진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도 제가 찍은 건데 이제 환자분이 증상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자세하게 해서 이 증상의 원인이 되는 정맥 고장을 찾아서 환자분들께 다 설명을 드렸는데 환자분은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대학병원을 더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한번 다 받아보셨는데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요? 진짜 검사 결과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써있죠. 그런데 결과지를 보니까, 큰 정맥, 여기 보이는 지금 첨부해 놓은 사진은 큰 정맥들, 대복제정맥, 대퇴정맥, 그리고 소복제정맥, 그리고 슬와정맥이라고 하는 다리에 있는 큰 정맥들만 본 거고, 그리고는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 그런데 작은 정맥들을 하나도 검사를 안 한 거죠. 이런 경우들이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환자분이 또 이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냥 대학병원을 더 신뢰하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따지기만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혈관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제 동시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이 망가지고 그런 구간들이 점점 이제 방치할 경우에 이제 길어지게 되는데 그런 이제 큰 정맥들을 이제 띄엄띄엄 검사해서 병이 막상 고장나 있는 구간을 건너뛰었다. 이런 경우에는 병은 있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적절한 초음파 검사 방법을 이용을 해야지 이제 작은 고장들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면 또 고장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소 진단의 이제 사례를 보시면 이제 그림처럼 빨간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역류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저 초음파 탐촉자인데요. 탐촉자를 더 위에 대보고 더 아래에 대보고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만 대봤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병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금씩 촘촘하게,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해보는 사람이 이제 의사로서 직접 진료를 본 사람이라면 좀 더 의심을 해서 거기를 볼 수가 있을 텐데, 검사를 하는 사람과 진료를 본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일일이 잘 보게 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초음파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눈에 띄는 혈관들만, 눈에 이제 밖으로 도드라진 하지정맥류가 있는 환자들에서만 이제 병이 진단이 됐었고, 또 초창기에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혈관을 잡아내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있으니까 또 큰 혈관만 이렇게 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리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정맥들이 있고, 이는 또 구간별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소 진단이 꽤 많은 병원에서 그런 방식으로 진단이 되고 있다라고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CT 검사를 받는다, MRI 검사를 받는다, 그러면 기계가 알아서 다 일률적으로 찍어주기 때문에 내가 A라는 병원에서 찍거나 B라는 병원에서 찍거나 결과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맥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하면서 이것을 그냥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의 정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 군데로 나눠서 세밀하게 측정할 수도 있고, 또는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띄엄띄엄 검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검사의 정확도가 사실 누가 어떻게 정성을 갖고 검사하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병원마다 좀 표준화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하트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복제 정맥의 경우에는 이제 사타구니에서 시작해서 발목에 있는 데까지 거의 8단계에 거쳐서 혈관을 보고 있고, 소복제 정맥의 경우에도 이제 오금부 살짝 위쪽부터 시작을 해서 발목 아래까지 5군데 정도의 혈관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정밀하게 체크를 해야 놓치는 구간이 없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말 짧은 구간에서 뒤늦게 역류가 나오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0부터 7까지 연속성으로 이렇게 쭉 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적어도 봐야 한다. 그리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 중간중간도 또 좀 더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적어도 이 정도는 검사를 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단 방법은 큰 정맥 그리고 작은 정맥들, 이런 정맥들 다 검사해야 됩니다. 큰 정맥만 검사해서도 안 되고 작은 정맥만 검사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조금 전 황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큰 정맥만 봤는데, 지금은 이 작은 정맥이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정맥을 놓친다면 원인 정맥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최근에 어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정맥 초음파 검사 10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빨리 하면 5분이면 된다, 그것보다 더 시간 걸리는 것은 능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정맥들 위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고, 작은 정맥까지 세밀하게 보려면 시간이, 아주 능숙한 사람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적지 않은 병원에서 이제 큰 정맥만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사가 직접 검사하지 않는 대학병원일수록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혈관경화 주사 치료, 이제 작은 정맥을 치료할 때 혈관경화 주사 치료가 이제 필요한데, 또 혈관경화 주사 치료를 아예 하지 않는 병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치료를 하지 않으니까 아예 검사 자체를 하지 않고, 이런 병원들에서는 과소 진단을 이제 받게 될 그 위험도가 더 커지는 거죠. 유럽의 하지 정맥 부전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플러 초음파를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옆에 테이블에 영어로 써져 있는 거에 1번과 2번과 3번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큰 정맥들을 봐야 된다가 되겠고, 저 4번, 5번 빨갛게 박스 표시된 것들이 작은 혈관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좀 무시해왔던 정맥들인데, 점점 이제 초음파 기술이 발달되면서 저런 애들을 더 잘 볼 수 있고 더 잘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저런 것들을 치료했을 때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개선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1번, 2번, 3번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4번과 5번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이것도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거 2011년에 나온 가이드라인이면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주세요라고 권고사항을 얘기하는 거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는 사실 지침인데, 10년이 넘도록 그건 아직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참고로 대한정맥통증학회에서는 이 작은 정맥들까지 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소 진료라고 할 때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과소 진단이었고요. 이외에도 과소 치료가 있습니다. 과소 치료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되죠. 즉, 과소 진단이 되면 과소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적정한 치료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고장난 정맥들을 다 찾아서 증상이 이제 해소가 되도록 근본적인 치료와 증상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혈관까지 다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치료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색칠로 표시된 정맥 이름이 이제 대복제 정맥인데 제일 왼쪽처럼 그 뿌리가 되는 위쪽과 아래쪽 물론 다 고장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럴 때 위와 아래를 다 치료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위만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래만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과소진료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한 의사가 그걸 할 줄 모르는 경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술은 하지 않고 혈관 경화 주사만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래쪽 치료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 혈관 경화 치료는 또 하지 않고 시술만 하는 병원에 간 경우에는 또 위쪽에 있는 부분밖에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혈관을 전문적으로 이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병원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과소 치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과소치료 사례로 든 것은 직접 겪은 환자의 사례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제일 왼쪽 그림 보면 녹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올라가는 표시가 화살표가 돼 있죠. 이것이 이제 정상인데 환자 상태는 사타구니인데서부터 판막이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화살표가 대복제 정맥이라고 하는 정맥을 따라서 피가 거꾸로 쭉 내려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 대한 올바른 치료는 저 보라색 화살표로 된 부분들을 다 폐쇄하는 게 적절한 치료입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묶어만 가지고 온 거예요. 두 군데를. 사타구니 데서 묶고 무릎 부위에서 묶고 그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묶기만 해도 내려오는 게 차단되니까 이제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달만 있으면 바로 개통이 됩니다. 그 내려오는 압력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세 길을 만들어서 재발을 해서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 그림처럼 좀 복잡하게 했죠. 저렇게 한번 손을 대놓으면 한 번의 치료가 좀 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는 레이저, 그 다음은 베나실, 그 밑에는 혈관경화 주사 이렇게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완전하게 환자를 이제 치료한 사례가 되는 것이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유럽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금까지 작은 정맥들은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소 진료가, 그 선생님들이 이제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근거 있니? 이렇게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최신의 가이드라인들에서부터는 이제 큰 정맥부터 작은 정맥까지 같이 전체를 다 치료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 원장님께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셨는데 어떤 얘기냐면 지금 저희 세 사람이 속한 학회가 있습니다. 대한정맥통증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고 또 다른 또 정맥 관련한 학회가 있는데 또 다른 학회에서 이 작은 정맥들 치료에 정말 진심으로 전념을 다하고 있는 저희의 지금 이런 진료들을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송 원장님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작은 정맥의 치료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최신의 트렌드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절하게 치료하고 있는 지금 이런 치료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네. 과소 진료는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또 하나의 문제죠. 과잉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진단의 흔한 사례로 첫 번째는 역류가 없는 혈관에 대해서 역류가 있다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회의가 됐을 때 의사가 어느 정도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큰 혈관이라고 말하는 혈관이 이제 신부정맥, 대복제정맥, 소복제정맥, 좀 더 한다면 이제 전방 부복제정맥과 후방 부복제정맥이라는 이제 좀 더 보조 정맥들이 있습니다. 이런 혈관들을 이제 큰 혈관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희가 꼼꼼하게 본다고 봤을 때도 큰 혈관 중에 이제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의 고장이 있는데 환자분께서 다른 병원에 갔을 때는 네 군데, 다섯 군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하실 때 내가 놓친 게 있나 하고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리 다시 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경우들이 그래도 이제 몇 번 있었었는데 그런 경우들은 환자분께서
역류가 없는 혈관을 막지 않아도 되는 혈관을 막는 치료를 받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께 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환자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오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 오셨을 때에는 뭐 CT나 조영수를 또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다른 병원 검사 방법을 얘기하거나 혹은 초음파는 아예 시행하지도 않고 CT나 다른 검사를 이용을 해서 아직도 진단을 하는 병원들, 특히 이제 대학병원급의 규모 병원에서는 여전히 CT를 좀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검사하는 예도 있는데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맥 부전에는 혈관 초음파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선천적인 그런 혈관 기형이 있어서 그 위치나 이런 거를 충분히 확인을 해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혈관의 폐쇄, 특히 심부정맥의 폐쇄 같은 게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CT 같은 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역류를 확인해야 되는 정맥 부전 방법은 누워서 찍는 검사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다리가 아파서 하지정맥병원에 갔는데 몇 월 며칠 날 CT 찍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다면 이 병원 말고 이 검사를 일단 보류하시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병원을 먼저 내원하시기를 좀 가이드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 이제 과잉 치료는 어떤 걸 과잉 치료라고 하나요, 선생님? 역류가 없는 혈관에 대해서 역류가 있다고 시술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류가 있는 곳을 뭔가 적절한 검사를 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는 있지만 없는 곳을 있다고 만들기는 그렇게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의사들이 좀 더 자정작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류가 없는 혈관을 역류가 있다고 이제 막게 되면 오히려 이제 멀쩡하게 기능을 하던 혈관이 더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당연히 나아질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없던 증상도 더 얻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무릎 이하나 뭐 종아리 혈관, 소복지 정맥 같은 경우에 이제 원위부에 있는 혈관이 모든 환자가 다 시술이 필요한 게 아닌데 이제 혈관 경화제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술이나 혹은 수술을 권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이게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리는 뭐 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이거 방법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나 최선의 치료 방법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시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모든 혈관에 대해서 시술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병원이라면 거기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그 역류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제 검사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꼭 필요할까? 이런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시술하는 날 다시 한번 리체크를 반드시 하잖아요. 그렇고 이게 지금 환자가 불편한 증상과 맞는 증상, 그 사인인가, 이 증상을 호소하는 게 이 고장 때문일까를 또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짧은 구간이 있어도 무조건 시술로 다 막아야 된다 이런 병원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의사가 직접 검사하지 않고 그냥 체크로 이 레벨에서 양성 병이 있다라고 진단해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병이 있으면 당연히 치료하는 거지라고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의사 선생님이 직접 집도를 하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좀 더 적정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시술 같은 경우에는 부분 마취 혹은 이제 수면 마취 하에서 치료가 충분한데 이제 반드시 전신 마취나 또 척추 마취 하에서 또 치료하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많고 이제 병원들의 특성상 그렇지만 그 부분 역시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마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하지정맥 부전은 어떻게 치료하는 게 가장 적정한가에 대해서 노한균 선생님이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적정 진료를 하려면 적정 진단과 적정 치료가 다 필요합니다. 적정 진단은 올바른 방법으로 적정하게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정확한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가 검사해야 되고 반드시 환자가 서 있는 상태로 검사해야 되고 그리고 검사자가 혼자 해서는 정확한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자가 있어야 됩니다. 간호사가. 그래서 2인 1조로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검사대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혈관과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적정한 조건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정성을 가지고
꼼꼼하게 정확한 부위에서 검사를 하는 것, 특히 큰 정맥과 작은 정맥을 모두 다 정확하게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처음 진료 시작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신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 뒤에 검사대에 올라가서 했더니 딱 처음으로 하신 말이 이 병원 제대로 하는 병원이구만. 나 여기 한국에 와서 누워서 하는 검사 방법 여러 번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진단 안 나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건 되게 별게 아닐 수 있지만 반드시 이제 필수 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제 체크리스트처럼 어느 병원을 가야 한다면 이런 거를 지키면서 검사를 내가 받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알기 어렵고 여기에서도 항목에 빠져 있지만 검사하는 초음파의 기종, 성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능이 나쁘면 작은 정맥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정 진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적정 치료의 기본적 원칙이 있습니다.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큰 혈관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로 이제 제한하는 것이죠. 환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주면서 근본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혈관경화 주사 치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혈관경화 주사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시술을 할 경우 그때는 반드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기 마땅한 말이 없어서 영어로 그냥 써놨는데요. 바짝 맞고 그리고 완전하게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가 피해야 될 곳, 좀 전에 이제 얘기 계속 나왔죠. 의사가 직접 검사하지 않는 병의원, 누워서 검사하는 병의원, 그리고 CT 촬영을 요구하는 병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T 촬영 필요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반발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검사 결과와 치료 계획을 그림으로 상세하게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자기가 받는, 내가 어떤 부위에 어떤 치료를 받는지를 사실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뭐 심장을 받는다, 뭐 위에 뭐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 알잖아요. 위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뭐 담낭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아는데, 정맥 시술을 받는다 그러면 정맥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림은 그려가면서,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요. 이제 환자분들이 저 이거 사진 좀 찍어도 돼요? 그러면 저희 다 찍으라고 하시고, 또는 어떨 때는 이제 이걸 찍어 가시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병을 좀 정확하게 병과 치료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 이제 시술만 하고 혈관 경화 조사는 하지 않고 그 이외에 증상이 남았다면 약만 먹고 스타킹만 신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병원들도 일부 있는데요. 그거는 완벽한 완전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화 조사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그 병원도 이제 적정한 치료를 진행하는 병원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하지정맥류 관련한 과소진료와 과잉진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